중3과학 교재는 O2 이렇게 생긴 교재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교재 O2 중3과학 10페이지 물질변화와 화학반응식. 자, 페이지 10 물질변화와 물질변화, 화학반응식. 자, 교재 보시면 물질변화에 물리변화하고 화학변화, 그 다음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의 입자배열이라고 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물리변화. 물리변화라는 건 상태변화를 의미하는 거야. 상태변화. 예를 들면 얼음을 갖다 놓고 가열하면 뭐가 되죠? 물이 되죠? 자, 물을 또 가열했으면 뭐가 돼? 수증기가 되죠? 자,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얼음을 가열했대. 열을 가해준 거죠? 물을 또 가열했대. 그래서 수증기가 되는 게 가열해준 거죠? 결국 얼음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체, 액체, 기체로 변하는 게 이런 거 우리는 상태 변화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고체, 액체, 기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는 흡열 과정이에요. 흡열. 열을 흡수한다. 흡열 과정. 그러면 흡열이 일어나면은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돼야 될까? 주위의 온도는 낮아져야겠지. 주위 온도 낮아진다. 그런데 혹시 이걸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집에서 가스레인지에다가 얼음을 갖다 놓고 그릇에 얼음을 넣어놓고 가열해. 그럼 물이 되지. 그 물이 또 가열하면 수증기가 될 때 집에서는 가스레인지 불을 켜놨기 때문에 그 가스레인지의 열이 얘네들을 상태 변화시킨 거야. 그러면서 주위 온도가 높아져. 그런데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얼음을 갖다 놓고 이 강의실에 얼음을 갖다 놓고 오랜 시간 놔두면 얼음이 녹아서 뭐가 돼? 물이 되겠죠? 그 물도 오랜 시간 놔두면 증발에 의해서 기체가 된다고 수증기가 돼. 이때는 이 강의실에 열을 안 가하고 있다면 강의실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낮아진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흡열 과정이 일어날 때는 조건이 있는데, 흡열 과정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위에서 열을 많이 흡수해줘야겠지. 따라서 온도가 높을수록 흡열 과정이 원활해져. 과정이 원활해진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반대로 기체였던 물질이 액체가 고체가 되는 이 과정은 발열 과정이 일어나는데, 발열. 그럼 나중에 태풍을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하는데, 이 태풍의 주 에너지원이 뭐냐면 수증기의 잠열이라고 얘기해. 숨을 잠자, 숨어있는 열, 그런 뜻인데, 왜 그러냐면 열대성 저기압, 태풍이 고온에 바다를 지나올 때 수증기를 공급받아. 그런데 수증기가 에너지가 가장 어떤 상태야? 높은 상태죠? 그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수증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태풍의 에너지가 굉장히 커지는 거야. 그런데 육지에 상륙하면은 에너지 공급은 더 이상 못 받아. 수증기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서 비를 만들어내. 비를 만들어내면은 수증기가 물로 된 발열 과정이 일어나지.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태풍의 에너지원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걸 우리는 수증기의 잠열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수증기, 기체에서 물, 액체, 얼음으로 변하는 이 과정은 발열 과정이니까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주위의 온도가 상승하는 거야.
근데 이 발열 과정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온도가 낮을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발열 과정이 원활해진다는 특징이 생기겠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열이 많아서 목욕탕에서 이 열을 내 체온을 낮추려고 그래. 그럼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돼? 차가운 물에 들어가야 돼? 차가운 물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야지 나의 체온이 뚝 떨어지겠지? 마찬가지로 발열 과정이 일어나려면 주위의 온도가 낮을수록 저 과정이 원활해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해되시나요? 자, 거기에 비해서 화학 변화 두 번째 화학 변화는 물질의 성질이 변해야 돼. 물질의 성질이 변해. 물질의 성질이 변하면 화학 변화인데, 그러면 참고로 요 물리 변화는 상태 변화는 물리 변화라고 하는데, 물리 변화가 일어나면 물질의 성질이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겠죠? 고체인 얼음이나 액체인 물이나 기체인 수증기나 화학식으로는 다 얘네들이 H2라는 요거는 변하잖아. H2라는 즉 요 물질은 그대로란 얘기예요. 거기 따라서 물리 변화는 물질의 성질 변화가 없다. 물질의 성질 변화가 없다라는 뜻이야. 이해되시나요? 화학 변화는 물질의 성질 변화가 없어. 자, 근데 물질 때문에 일단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 원자와 원자 간에 결합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빨리 정리하고 지우고 넘어갈 거니까 한번 봅시다. 원자와 원자가 결합하면은 여러분들 혹시라도 잘못해서 이거를 분자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안 돼. 이제부터는 원자와 원자가 결합하면 물질이라는 게 생성돼. 이걸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물질이 생성돼. 그러면 이 물질 안에는 분자라는 것도 있고 이온 결합이라는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이 있고 그래서 원자와 원자가 결합하면 뭐가 된다? 물질이 생성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이 물질은 다시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질은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순물질과 혼합물의 차이는 뭐냐면 순물질은 녹는 점 끓는 점이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녹는 점 끓는 점이 일정하다. 그리고 밀도가 일정하다는 특징이 바뀌어요. 밀도가 일정하다. 이런 건 순물질이야. 거기에 비해서 혼합물은 얘네들이 혼합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녹는 점 끓는 점도 어느 쪽 물질이 더 많을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반한다는 얘기예요. 밀도도 당연히 혼합물의 비율에 따라서 변할 거고 그래서 순물질과 혼합물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밀도가 일정하면 순물질 아니면 혼합물이라고 얘기하고요. 순물질은 다시 이렇게도 구분합니다. 후동소 물질이 있고요. 화물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리고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이 있고 불균일 혼합물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또 구분합니다. 자, 후동소 물질을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수소기체 H2 수소 원자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모든 자연 상태에 있는 물질들은 안정한 상태로 우리는 표현을 해줘야 돼. H2 수소기체란 뜻이야. O2 산소기체 수소기체 산소기체 이런 건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호동소 물질이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
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화합물을 만드는데 이때는 H2O라는 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물은 화합물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호돈성 물질인 얘네들이 결합해서 화합물이 물을 만들어. 또 예를 들면 나트륨. 얘가 나트륨이야. 그다음 Cl2. 이거 염소기체야. 염소기체. 얘네들이 또 결합하면은 NaCl이라는 소금을 만듭니다. 소금. 자, 위에 거는 나중에 조금 더 가면 공부할 텐데, 설명해 줄 텐데, H2O는 공유결합 물질이라는 거고, 그래서 분자라고 표현해.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 NaCl은 이온결합 물질로 얘는 분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그건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경우 얘네들이 즉 소금을 물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소금을 물에 집어넣는다. 그럼 여기 뭐가 돼? 소금물이 되죠? 자, 이럴 때 녹아드는 물질을 우리는 용질이라고 해. 녹아드는 물질을 뭐라고? 용질.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표현해. 이럴 때 이 현상을 우리는 용해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현상? 용해 현상. 그래서 만들어지는 걸 용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소금에 물을 넣어주면은 용액이 되는데, 소금물이랑 용액이 되는데, 소금물을 만들어 놓고 보면은 짠 정도가 어때? 균일하죠? 소금물 같은 경우에 균일화물이라고 표현해요. 거기에 비해서 흙탕물은요, 떠놓고, 컵에다 떠놓고, 시간이 좀 경과되면은 어떻게 돼? 무거운 입자들은 아래로 가라앉고, 물 성분은 위로 가만히 있겠죠? 그래서 층이 분리가 돼. 그렇다는 얘기는 농도가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다? 아, 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여서 균일혼합물은 농도가 일정한 거고요. 불균형혼합물은 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우리 일상생활에 예를 들면 우유 있죠, 우유. 우유 같은 경우에는 균일혼합물에 해당될까, 불균형혼합물에 해당될까? 아, 우유는 불균형혼합물. 그 얘기는 우유를 먹을 때 그걸 흔들어 드세요라고 표현되어 있지. 이유가 뭘까? 우유에는 지방 성분이 있는데 이 지방 성분이 농도가 일정하지 않아. 얘가 약간 흙탕물에 있는 무거운 입자처럼 우유를 오랜 시간 장기간 놔두면 지방분이 밑으로 깔아앉게 돼. 그래서 먹었을 때 흔들지 않고 먹으면 우유의 윗부분은 밍밍한 맛이 나고 아랫부분은 고소한 맛이 나. 그 이유는 우유는 불균형혼합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물질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 한 번 설명했으니까 필기해 놓으시고요. 오케이? 지웁니다. 자, 그래서 화학 변화라는 건 물질의 변화를 말하는 건데,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해놓고 봅시다. 우리 화학 반응식. 화학 반응식에서 주는 약속이 있는데, 수학에서는 이꼴로 표현하지만 화학에서는 화살표로 표현해. 그러면 이 화살표 왼쪽에 있는 물질을 우리는 반응물질, 반응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반응물질. 그러면 화살표 오른쪽은 생성물질이다 이렇게 표현해. 생성물질. 이해되시나요? 반응물질이 생성물질로 되는 변화를 정반응. 거꾸로 생성물질이 반응물질이 되는 반응은 화살표로 왼쪽으로 해서 역반응이라고 표현하는데 중상과정에서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이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반드시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물질의 성질이 변화한다고 했어. 물질의 성질이 변화. 물질은 왜 만들어지는 거야? 원자와 원자 간의 결합으로 만들어진다고 했다. 화학 반응 시 변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 그거부터 먼저 봅시다. 변하지 않는 것. 화학 반응일 때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원자의 종이의 개수는 절대 안 돼요.
이게 뭐 변하면은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돼. 왜? 우주를 지배할 수 있게 돼. 근데 실제 이게 가능 불가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영금술도 영금술이라고 중세시대에 금속을 갖고 금을 만들려는 금을 만들려는 시도를 많이 했었죠. 근데 가능해 불가능. 불가능하지. 이유는 뭐야? 원자 종료 개수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화학 반응 시 변하는 화학 반응 시 변하는 게 뭐가 있냐면 원자 간의 배열이 바뀝니다. 근데 원자 간 배열이 바뀌려면 결국 원자 간 결합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결국 원자 간 결합에 의해서 물질이 생성된다는 뜻이에요. 물질의 성질이 바뀌었다는 뜻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질소 기체하고 수소 기체가 반응하면 암모니아 기체라는 걸 만들 수 있는데 아직은 화학기호가 좀 낯설 수 있는데 자꾸만 내가 설명하면서 표현할 테고 혹시라도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체크해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소는 화학기호가 N이야. 근데 질소 원자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질소 분자를 N2로 표현해요. 그리고 수소는 H2라고 표현해. 그럼 암모니아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암모니아 분자식이 NH3야. 내가 지금 분자식이라고 했지? 그 얘기는 이 물질이 공유결합 물질이라는 얘기야. 근데 좀 전에 뭐라고 했어? 원자의 종류가 개수는 안 변한다고 했죠? 질소 원자, 수소 원자, 질소 원자, 수소 원자. 종류는 맞았네. 그럼 이제 뭘 맞춰야 돼? 개수를 맞춰야겠지. 개수를 어떻게 맞추는지 봅시다. 여기 질소 원자가 몇 개 있어? 2개 있죠? 화학기호 뒤에 있는 숫자는 그 개수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이 2개를 맞춰주는데 암모니아 한 분자에는 질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 몇 개로 이루어진 거야? 3개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지. 따라서 질소 원자가 2개가 되려면 앞에다 숫자 1을 써주면 암모니아 분자 전체가 2개가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럼 암모니아 분자가 전체가 2개가 있다는 얘기는 질소 원자가 몇 개가 됐다? 2개가 됐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럼 수소 원자는 여기 지금 몇 개 있다는 얘기야. 지금 암모니아 분자 안에는 수소 원자 3개 있는데 암모니아 분자 2개에는 수소 원자가 6개가 되겠지. 따라서 생성 물질에 수소 원자가 6개니까 반응 물질에 수소 원자를 몇 개로 맞춰줘야 돼? 6개로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 수소 원자는 2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다 숫자 3을 써주면 수소 분자가 3개 있으면 수소 원자는 몇 개 있다? 6개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거 계속 이런 얘기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때 질소 분자는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이렇게 질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야. 거기에 비해서 수소 원자는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야. 자, 근데 얘네들이 원자 간 배열이 어떻게 있어? 질소 원자 배열. 수소 원자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는 얘기죠. 얘네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어떻게 변하냐면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3개가 이렇게 붙어. 여기에 몇 분자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2분자.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이렇게 3개가 붙어. 지금 뭐가 바뀌었냐면 원자 간의 배열이 바뀌었다는 뜻이야. 질소 원자. 수소 원자의 배열이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3개 붙는 배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물질이 만들어진 건데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결국 뭘 의미한다? 물질의 성질 변화가 됐다는 얘기야. 질소 분자, 수소 분자라는 성질이 암모니아 분자의 성질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결국 이건 뭐다? 화학 반응이라는 얘기야. 화학 반응. 이해되시나요? 이런 걸 우리는 원자 간 배열이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뜻이야.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울게요. 잘 안 되면 이거 정지시켜 놨다가 빨리 필기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앞부분 다시 들어봐. 이렇게 지웁니다. 자, 그러면은 물리변화, 여러분들 교재 10쪽에 물리변화에는 상태변화, 자, 그래서 물리변화에는 상태변화 또
여기다 좀 보충해서 쓸게. 모양 변화. 모양만 변하면 성질은 안 변한다는 얘기죠? 물리 변화에는 상태 변화, 모양 변화, 확산, 용일. 확산, 용일. 이런 게 포함돼요. 확산, 용일. 자, 아까 용이라는 게 뭐라고 했지? 용이라는 건 용지, 용매에 녹는 용의 현상이 일어나서 용익이 된다고 그랬죠? 이런 용의 현상은 성질 변화는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즉, 소금하고 물을 섞어주면 소금물이 되죠? 그럴 때는 물의 성질도 있고 소금의 성질도 그대로 갖고 있어. 혼합물이 됐다는 얘기야. 그런 용의 현상은 성질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물리 변화라는 뜻이고요. 확산이라는 게 뭐냐면, 확산이라는 건, 잠깐 여기다 정리해보고 가자. 확산. 확산이라는 건 고농도에서 저농도. 자, 근데 농도를 혹시 모를까봐 농도를 정리해줄게. 농도라는 건 부피분의 입자수로 따지는 개념이에요. 부피분의 뭘 따진다고? 입자수로 따지는 게 농도의 개념이야. 그러면 고농도라는 건 같은 부피당, 부피가 분모기 때문에 같은 부피당으로 보는 거야. 단위 부피당, 같은 부피당, 같은 뜻이야. 단위 부피당의 입자수가 고농도라는 건 많다. 저농도라는 건 단위 부피당, 같은 부피당의 입자수가 적다는 얘기죠. 이 확산이라는 현상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스스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동할까?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합니다.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입자들이 이동합니다. 스스로 입자가 이동한다는 얘기야, 입자가. 이런 걸 확산의 현상이라고 해. 예를 들면, 내가 향수를 뿌렸어. 그럼 처음에는 나만 향수 냄새가 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향수 냄새가 어떻게 돼? 여러분들 코에도 맞춰지겠지? 여기 강의실에 있다면. 그런 건 향수를 뿌렸을 때 이게 확산이 나서. 또는 뭐가 있냐면, 커피에, 그냥 아메리카노 커피에다가 엑산프림을 넣어주면 쫙 퍼져나가거든? 그게 보여도 여러분도 집에서도 커피에다가 엑산프림을 살짝 떨어뜨려주면 쫙 퍼져나가는 게 보여. 또는 잉크가 물에다가 투명한 물에다가 잉크방울 몇 방울 떨어뜨리면 잉크방울이 쫙 퍼져나가는 게 보여. 그런 걸 우리는 확산이라고 해. 이런 확산 현상은 다 뭐다? 물질의 성질 변화는 없고 저런 확산 현상이 일어나는 건 물리 변화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내용이 뭐 컵이 깨지더라도 그 컵 유리라는 성질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이런 거는 물리 변화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화학 변화에는 화학 변화는 성질 변화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열과 빛의 발생. 예를 들어보자. 화학 변화에는 열과 빛의 발생. 열과 빛의 발생. 그리고 앙금 생성, 기체 생성. 앙금 생성. 기체 생성. 그리고 색깔, 냄새, 맛 등의 변화. 색깔, 냄새, 맛 등의 변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맛 등의 변화. 자, 이거 한번 설명해 볼게. 우리가 열과 빛의 발생이라는 걸 연소라고 표현하는 거. 뭐라고? 연소. 자, 그래서 연소의 정리 한번 적어봅시다. 이거 정리됐죠? 확산이라는 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입자가 스스로 이동하는데 언제까지?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예를 들면 향수나 물에다가 잉크방울 떨어뜨릴 때 그런 걸 확산이라고 그러고, 농도라는 건 어떻게 구하는 값이라고? 부피분의 입자수를 구하는 값이다. 이렇게 설명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연소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죠. 연소의 정의에 대해서 기억해야 돼. 연소란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연결되는 거니까. 연소란 산소와 반응하여, 산소하고 반응한다는 게 산소하고 결합한다는 뜻이야. 산소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내는 현상.
비틀내는 현상을 우리는 연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산소하고만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걸 산화과정이라고 표현해. 산소하고 화합했다. 산소, 화합물, 산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산화과정 중에 특별하게 열도 내고 빛도 내는 걸 뭐라고 붙인다? 연소라고 해요. 그럼 연소가 큰 개념이야? 산화가 큰 개념이야? 연소는 이런 개념이 있을 때 이거보다 넓은 개념으로 산화라는 개념이 연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산화 과정의 일부가 연소라는 뜻이야. 그래서 연소를 기억해두자. 연소는 뭘 의미한다? 산소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내는 현상을 우리는 연소라고 그러는데, 연소의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 양초가 타는 거, 그다음 종이가 타는 거, 메테인 기체가 연소하는 거, 이런 건 다 물질의 성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면 메테인이 연소라고 했을 때 누가 결합해야 돼? 산소하고 결합해야 돼. 여기 기억해 둡시다. 메테인이라는 물질이 CH4 탄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4개로 이루어진 물질이야. 근데 얘가 산소하고 반응한대. O2. 자,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해줘야 돼. 탄소 원자. 탄소가 산소하고 결합하면 뭐가 되냐면 이산화탄소랑 완전 연소. 완전 연소가 되면 완전 연소라는 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된다는 얘기야. 그럼 완전 연소가 되면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을 만들어. 거기에 비해서 불완전 연소가 되면 일산화탄소라는 물질을 만들어. 일산화탄소.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게 뭐냐면은 불완전 연소. 옛날에 우리나라가 명탐할 때는 구들장이 불완전 연소가 될 때가 있어. 구들장에서. 그래서 방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산화탄소 때문에 생명이 위독해질 때가 있어. 이유는 뭐냐면 일산화탄소는 화학식물은 CO고 이산화탄소는 CO2인데 일산화탄소가 산소하고 산소 분자하고 화학 구조가 좀 비슷해.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일산화탄소가 들어오면 이걸 산소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일산화탄소하고 헤모글로빈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헤모글로빈하고 일산화탄소가 결합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에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산소가 공급이 안 돼. 그래서 사람이 산소 부족으로 죽게 되는 경우, 그게 일산화탄소야.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소가 산소하고 결합하면 뭐가 되는지 또 기억해놔야 되는데, 수소가 산소하고 결합하면 물이 되는 거야. 뭐가 된다고? 물. 자, 이거 기억해야 돼. 그래서 화학식으로 쓰면은 위에 것만 쓸게. 탄소, O2, CO2. 이것도 수소, H2, 산소, O2, 그럼 H2. 자, 여기 좀 다시 한번 보자. H2.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화학 반응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일치해야 된다고 했어? 원자 종류와 개수가 일치해야 된다고 했지. 수소 원자, 산소 원자, 수소 원자, 산소 원자. 그러니까 종류는 맞았네. 개수 봅시다.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하나니까 산소 원자가 2개가 되려면 앞에다 개수를 1을 넣어줘. 그래서 숫자 앞에다 붙이는 걸 개수라고 해. 뭐라고 부른다고? 개수. 그러면 수소 원자가 몇 개가 있는 꼴이야? 2개 있는 꼴이죠? 4개 있는 꼴이죠? 그래서 수소 원자가 4개가 되게 하려면 수소 분자에 앞에다 숫자 1을 넣어주면 수소 원자 4개 되겠지? O2, 그 다음 산소 원자 2개니까 여기는 똑같겠네. 원자 수가 일치하면 여기다 숫자 1이라고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냥 놔두면 숫자가 없을 때는 1로 봐준다는 뜻이야. 이렇게 돼서 되는 거니까 이것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이제 우리는 연소 생성물의 기본적인 그 2가지를 외우고 가자. 탄소를 연소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이산화탄소. 수소를 연소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물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탄소 원자 수만큼 조금 아직 어려울 수 있어. 나중에 또 우리 이제 대면 수업할 때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 탄소 원자 하나 있으면 이산화탄소 분자가 하나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수소 원자가 2개 있으면 수소 분자가 2개 있으면 물 분자 2개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수소 원자 수는 몇 개야? 4개죠? 수소 원자 수 4개인데 물 분자는 몇 개야? 2개죠? 수소 원자 수의 절반만큼 물 만들어진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탄소 원자 수만큼 이산화탄소 생성되고 수소 원자 수의 절반만큼 물 만들어진다. 이거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다음 그럼 메테인하고 산소가 반응하면 탄소 원자 여기 몇 개 있어? 메테인 CH4에는 탄소 원자 하나 있죠? 이산화탄소인 CO2가 하나 만들어지겠네. 이산화탄소. 그리고 수소 원자 수가 여기 지금 몇 개 있죠? 4개 있죠? 수소 원자 수의 몇 개만큼 물 만들어진다고 했어? 절반만큼 물 만들어진다고 그랬지? 수소 원자가 4개 있으니까 물 분자는 몇 개? 2개 만들어지면 돼. 2H2. 그래서 메테인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개수가 맞는지 이제 따져봐야겠지. 탄소 원자 하나, 맞네? 수소 원자 4개, 수소 원자 4개는 맞는데 뭐가 안 맞아? 여기 생성물질의 산소 원자가 2개, 2개니까 합이 산소 원자 몇 개야? 4개가 되겠죠. 근데 여기 산소 원자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지? 그럼 어떡한다? 앞에다 숫자 2를 써주면 돼. 그럼 산소 원자가 4개가 된다는 얘기.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돼서 메테인이 연소하면 메테인이 산소하고 반응하는 걸 연소라고 했어. 메테인이 연소하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성되는데 이때 쉽게 얘기하면 열과 빛을 내. 쉽게 얘기하면 종이를 태워. 종이 성분도 탄소하고 수소야. 그럼 종이를 태우면은 불이 확 붙으면서 태울 때는 주위에 따뜻해 안 따뜻해? 따뜻하죠? 열도 낸다는 얘기야. 빛도 내고 붙으면서 그러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이게 연소라는 뜻이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연소에는 즉 열과 빛을 생성한다는 건 양초가 탄다, 메테인이 연소한다, 종이가 탄다 이런 걸 우리는 연소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야. 정리되셨나요? 필기해 놓으시고요. 여러분들 내용은 지금 한글로만 되어 있는데 한글로만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내가 필기해 주면서 화학식을 정리해 줄 때는 하나하나 좀 적어 주시는 게 그리고 복습하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자, 지우고 그다음에 앙금생성. 이 앙금상성에 대해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이도나칼륨. 앙금생성. 아이오디나칼륨. 질산염. 사실은 얘네들이 다 수용액이 뭐라고? 수용액. 수용액이다. 즉 아이온이나 칼륨 수용액과 질산 납 수용액을 반응시킨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좀 잠깐 봅시다. 칼륨. 이제 원자번호 20번까지는 이제 다음에 배우게 할 텐데 여기다 아직 처음이니까 칼륨은 화학기호가 K야. 오케이? K. 아이오딘은 화학기호가 I야. 그 다음에 납은 PB가 납이야. 그 다음 질산은 질산이온인데 질산이온. 질산이온은 -1 마이너스. 자, 근데 요거 때문에 이제 설명할 게 있어서 그래. 여러분들 여기 몇 가지 내가 다원자 이온이라고 적어주는 거 꼭 좀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다원자 이온을 달리 원자단 또는 라디칼이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야. 원자하고 원자가 결합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했어? 분자가 아닌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이 물질이라는 건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돼. 뭐가 돼야 된다고? 중성. 그런데 이런 다원자 이온은 원자하고 원자가 결합해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닌 전기적 성질을 띠는 물질이라는 얘기야. 입자라는 얘기야. 이 다원자 이온 몇 가지 외웁시다. 이거 적어줄 테니까. 먼저 나오는 NO3 1-를 질산이온 이렇게 외우죠. 다음 NH4+, 암모늄이온. 여러분들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이거 읽을 줄 알아야 돼.
암모늄이온.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수산화이온. CO3 2 마이너스 탄산이온. 오늘 첫날이라 외울 게 좀 많습니다. 근데 이거 조금만 외우면, 그리고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떠들어도 되니까 조금만 봐두면 나중에 이거 쓰는 게 쉬워지면 공부하기 편해. 그러니까 꼭 좀 기억해 줍시다. 그 다음에 SO4 2- 황산이온. 그래서 지금 이 5가지만 좀 외워봅시다. 이거 외우는 거야. 다음 자리는 NO3 뭐라고? 질산이온. NH4 플러스는 암모늄이온, OH 마이너스는 수산화이온, CO3 2-는 탄산이온, SO4 2-는 황산이온. 이거 몇 가지만 꼭 외워놓으시고요. 이때 여기에 1-, 2-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럼 이걸 왜 써놨냐면 요거 설명하려고 해요. 자, 우리가 화학식을 읽을 때는 뭐부터 읽어줘? 음이온 읽어주고 양이온 읽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읽어줄 때는 음이온 읽어주고 나중에 양이온 읽어주는데 화학기호를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거꾸로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 나중에 쓴다는 얘기야. 칼륨이 K야. 근데 아이오딘은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오딘은 칼륨 수용액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질산납은 납이 필인데 납은 이가양이온인데 몇 가양이온이 된다고? 이가양이온. 근데 질산이온은 NO3 얘네들이 묶어서 하나의 1가 음이온밖에 안 되니까 납은 2가 양이온이 된다는 건 2+라는 뜻이니까 전자를 몇 개 잃는다? 2개 잃는다야. 근데 질산이온 하나는 전자를 몇 개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야. 하나밖에 못 받아. 그러니까 얘네가 전체가 전자를 2개 받아야 되니까 가로로 묶고 여기다 이렇게 이라고 써준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질산납은 화학기호로 PbNO3 2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반응을 하면은 만들어지는 물질이 PbI2라는 게 만들어져. 근데 I2니까 아이오딘 원자가 2개가 되니까 앞에 개수 1을 써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 KNO3 질산칼륨이 몇 개 만들어진다? 2개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아직 어려우면 한번 봐두시고요. 계속 내가 반복하면서 설명할 테니까 모를 때마다 계속 저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아이오딘이랑 남은 얘가 노란색 암금이에요. 뭐라고? 노란색 암금.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 화살표를 아래로 표시했죠. 이게 뭐냐면, 자, 이거 마법이에요. 한번 봅시다. 투명한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과 투명한 질산칼륨 수용액을 둘을 혼합할 거예요. 뭐란다고? 혼합. 투명했던 두 수용액을 혼합시켰더니 갑자기 여기에 투명한 물에 노란색 암금들이 골고루 퍼지면서 나타나죠. 그럼 수용액이 무슨 색깔로 보여요? 노란색으로 보이겠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노란색 암금이 이 수용액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술이잖아. 투명하고 투명한 두 물을 섞었더니 갑자기 노란색이 만들어져.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 노란색 암금은 어떻게 될까? 밑으로 가라앉겠지? 밑으로 쭉 가라앉아. 암금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이따 설명할 텐데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수용액, 투명한 수용액과 투명한 수용액을 혼합시켰더니 색깔이 변화가 또는 뿌옇게 변하든지 노랗게 변하든지 이런 식으로 앙금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앙금이 만들어지는 건 지금 여기 보면 아이오딘이나 칼륨이나 원자간 배열, 질산납이나 원자간 배열이 아이오딘이나 납이라는 원자간 배열이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결국 물질의 성질 변화가 되니까 이런 경우는 화학 반응이라는 뜻이에요. 화학 변화.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앙금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를 제가 조금 나중에 시간 충분할 때 우리 대면 수업할 때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앙금이라는 건 결국 지금 이렇게 기억하면 돼. 물에 넣었을 때 앙금은 물에 용해가 된다 안 된다? 물에 용해가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즉 아이오딘이라는 아무리 물에 넣어봤자 용해가 안 돼. 그러니까 고체 상태로 밑으로 가라앉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안구는 지금 이렇게 기억하면 돼. 물에 용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되시나요? 요 발음까지도 좀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교재에는 화학 방식이 지금 안 나오니까 이거 좀 정리해 놓으시고요.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화학이 요 중3 처음 배울 때 화학 파트가 있는데 요 부분만 조금 신경 써서 외워주면은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좀 기억 좀 해두시면 됩니다. 자,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 여기 기체 생성. 교재에는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가 자연 상태에 놔둬도 얘가 분해가 돼. 분해라는 건 이 화합물이 나눠진다는 얘기야. 무엇으로 나눠지냐면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됩니다. 자, 그럼 과산화수소의 화학식물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어려울까봐 H2O가 뭐라고 그랬죠? 물이라고 했죠? 근데 이건 물이 화학적 분해율이 이렇게 돼. 산화수소. 산화수소. 이해되시나요? 근데 과산화수소라는 건 수소에 산소가 더 많이 붙었다는 얘기야. 얘는 산화수소인데 수소가 하나 더 붙었네. 위에 거에 비해서. 여기 물은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하나로 이루어진 물질이야. 거기에 비해서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2개로 이루어진 물질은 산소가 하나 더 많아. 그래서 이름을 과산화. 산소가 많다, 과 이렇게 붙이고요. 얘를 과산화수소 이렇게 읽어줘. 과산화수소. 그러면 과산화수소의 분자식이 화학식이 H2O2고 얘가 분해가 되면 물이 뭐라고 했죠? H2O. 산소는 안정한 물질인 O2로 표현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수소, 산소, 수소, 산소. 종류는 다 맞았지? 그럼 이제 뭘 맞춰야 된다고? 개수를 맞춰야 된다고 했어.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3개니까 안 맞죠? 그럼 여기를 2라고 쓰면은 수소 원자 4개. 그럼 여기다 수소 원자 4개 만들어놓으면 산소 원자도 몇 개? 4개인데 산소 원자 2개. 이게 산소 원자 2개니까 4개 맞았죠? 화학식 이렇게 되겠네. 이럴 때 여기서 요 산소라는 기체가 발생한다는 거야. 근데 기체 발생이 좀 어렵게 느껴져.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과산화수소라는 게 이런 과산화수소 용액이 있어. 과산화수소 용액이 있으면 얘를 뚜껑을 안 닫아놓으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연 상태에서도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되는 반응이거나. 근데 모든 기체는 물보다는 다 어떻다? 모든 기체는 물보다는 가벼워. 물보다 가벼우니까 가벼운 물질은 어떻게 돼야 돼? 위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뽀글뽀글 산소 기체들이 올라오게 돼. 그래서 이 기체가 생성되는 건 여기서 수용액에서 기체가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럴 때 수용액에서 기체가 발생하는 게 바로 물질의 성질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즉 원자간 배열이 어떻게 됐다?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정리해 놓으시고요. 교재에 보면 하나 더 있으니까 하나 더 설명할게. 자, 이것도 좀 중요한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 같이 계속 설명하는 건데 교재에는 달걀 껍데기와 묽은 논자. 달걀 껍데기 묽은 논자 이렇게 표현했어.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묽은 염산에다 달걀 껍데기를 넣으면은 뽀글뽀글 수용해서 뽀글뽀글 기체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때 그 기체가 누군지를 설명할 건데, 자, 달걀 껍데기 얘는 주성분이 석회석이. 주성분이 뭐라고? 석회석. 자, 이 석회석이 주성분인 물질이 누가 있냐면 분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분필, 그 다음 대리석, 석회석, 대리석, 그 다음에 달걀 껍질, 조개 껍질들,
이런 게 다 석회석이에요. 석회석이 중성분으로 되는 거죠. 화학 반응식으로 이렇게 씁니다. 석회석이 CaCO3. 이게 CO3가 아까 뭐라고 했죠? 탄산이온이라고 했죠. 그럼 저걸 어떻게 읽어야 돼? 탄산, 칼슘 이렇게 읽는 거야. 탄산, 칼슘하고 염산이 HCl 염산인데 나는 알고 있으니까 개수 앞에 이제 2를 넣어줄게. 그럼 이렇게 돼. CaCl2. 이게 염화칼슘이라는 물질이야. H2O 물이 생성되고요. 그 다음에 CO2 기체가 발생하는데 기체는 물보다 어떻다고 했지? 가벼우니까 중3 과정에서 화살표를 위로 표시해.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과정의 과학에서는 기체가 발생하는 건 화살표를 위로 표시해. 왜? 수용액보다 다 가벼우니까 물에서 거품이 발생한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앙금은 다 화살표가 어떻게 해? 물에서 가라앉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표시하는 게 앙금이야. 그럼 이렇게 발음하는데 결국 여기서도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달걀 껍질을 묽은 면에서에다 넣어주면 무슨 기체 발생한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CO2가 이산화탄소 기체라고 했지?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때 기체가 발생한다는 것도 결국 이 반응에 의해서 원자 간의 배열이 바뀌어버린다는 걸 의미한다는 뜻이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것도 화학 반응이라는 얘기인데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계속 얘기할 건데 저는 고3 때까지도 이거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산염은 염은 아직 좀 나중에 설명할게. 염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 탄산염은 HCl은 산성물질이라고 해요. 우리가 수용액의 액성에 따라서 산성, 중성, 염기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산성물질이야. 탄산염은 산성물질과 반응하여 원래 탄산염은 앙금이야. 그러니까 순수한 물에다 탄산염 넣으면 용해가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런데 특이하게 산성물질에 넣어주면 용해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반응하여 용해되고 거품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어. 거품이 발생한다. 이 거품이 무슨 기체야? 이 거품이 바로 이 거품이 이산화탄소 기체죠. 이산화탄소 기체라는 것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교재 10쪽에 기체 생성의 이 두 가지 아까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과 달걀 껍질하고 염산 반응에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 두 가지를 설명했고요. 여러분들 교재에 화학 변화의 마지막 색깔, 냄새, 맛 등의 변화라고 되어 있죠? 철이 녹슨데 여기 지워도 되죠? 지웁시다. 자, 철이 녹습니다. 철이 녹습니다. 두 번째, 과일이 익는다. 세 번째, 김치가 씌어진다. 다음, 깎아놓은 사과의 색이 변한다. 색이 변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을이 되면 단풍의 색이 붉은색으로 변한다. 이렇게 5가지로 설명되어 있는데 철이 녹슨다. 이게 철하고 산소가 반응하면 산화철이라는 게 만들어져. 화학적으로 이런 뜻이야. 철이 녹슨다는 걸. 그러면 철이 F야, 산소는 O2야. 그래서 개수는 지금은 요거 신경 쓰지만 내가 해버릴게. V2O3
때문에 그냥 여러분은 위에 걸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철이 산소하고 결합해서 산화철인데 이거 산화반응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 과일이 익는다, 김치가 씌어진다. 이거 맛이 변하겠죠? 맛이 변한다는 얘기야. 이것도 사실은 색깔 변화인데 깎아놓은 사과의 색이 변한다. 이것도 사실은 산화반응이야. 산화철. 사과 성분 안에 철이 있습니다. 그 철이 표면에 깎아놓으면 산화철이 되면 산화철이 약간 붉은색을 떼요. 그래서 새하얀 사과를 깎아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붉게 변하는 게 이유 때문이야. 색깔 변화가 됐다. 화학 변화라는 얘기고요. 가을이 되면 단풍의 색이 붉은색으로 변한다. 이것도 화학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 안에 엽록소라든지 그런 게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저하고 10쪽에 있는 물질 변화 화학 반응식인데요. 이걸 대면 수업을 할 때는 조금 더 여러분들 표정을 보고 그 다음에 나한테 질문하는 걸 보면서 내가 설명을 할 텐데 현재는 뭐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그래서 10쪽까지는 설명했는데 한번 여러분 11쪽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제가 다음 주에 풀어드릴 테니까 여기 11쪽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저하고 이제 제가 명단 받으면은 우리 카톡으로 연락하면서 질문 받고 대면 수업할 때 질문 받을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복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